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시민소통 플랫폼인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첫 번째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후보자 및 당선인 시절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생활불편 사항과 정책 제안 1,800여 건에 대해 자문을 시행합니다. 또 매월 1회 이상 현장 경청의 날을 운영해 시민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해결 방안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성남 금토동 일대에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총 면적 58만 3천여 제곱미터의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이고 2020년부터 착공을 시작해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가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예비비를 투입해 응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자 농촌 지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전국적으로 과수와 채소류 폭염 피해 면적이 678헥타르가 넘고 314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며 이 같은 피해는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예비비를 투입해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 급수 장비를 비롯해 탄산칼슘과 영양제 등 응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뭄이 한 달 정도 지속되면서 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예비비 6억 원으로 중형 관정과 스프링클러를 지원하고 양수장이나 저수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가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작물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농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108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급수장비 구입과 축사용 냉방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전라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북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전북에 설립해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위해 시설 투자를 하면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인재 채용 지원과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느슨한 단속을 틈타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가게들이 문을 열고 냉방을 가동해 전력 과소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시내 한 번화가입니다.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옷과 신발, 화장품 등 업종을 불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전력 사용량이 3배 넘게 든다고 합니다. 요금 체계가 전력 낭비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업시설에 쓰이는 전력은 가정용과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의 충돌이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충청남도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재난전문 자원봉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재난전문자원봉사단은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재난대응 협업기능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총 200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평상시 전문봉사단은 일반 봉사활동과 상시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 봉사자 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재난 극복을 위한 민관 자원봉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생태공간마당이 올해는 임실 사선대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생태공간마당 개최지로 사선대 생태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생태공간마당은 생태체험을 통해 생태가치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행사로 국립생태원 주관 아래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달까지 응모한 지자체 중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사선대 생태공원 일대를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하고 올해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임실이 사선대 쪽에 섬진강 오원천과 기영암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 분야와 육상 생태, 수생태 분야가 모두 만족스러워서 사선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과 임실군 관계자들은 오늘 9일 사전 답사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실시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물길 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2018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시군구 편성사업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수 사례에 선정된 건 포천시가 유일합니다. 물길 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주민 참여 주체를 설립하고 공동체 육성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2년여의 협의를 거쳐 수립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중앙도서관이 하반기 인문학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인문학 특화도서관인 군포중앙도서관은 그동안 생활 속 다양한 소재로 인문학의 대중화에 힘써왔는데요. 이번 하반기는 철학을 사고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선착순으로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된 검진은 결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세종시 보건소는 결핵 유소견자가 발견될 경우 2차 검진과 추구 관리를 실시하고 결핵 확진 시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환자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옛 군산세관 본관이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됐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문화재청이 지난 6일 옛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 제54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건립된 건물로 대한제국 시절 건립된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학술적, 건축적 가치가 크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세 행정 및 경제 수탈사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8월 14일부터 진행되는 설명회는 일선 학교에서 직접 대입 지도를 담당하는 현직 교사가 2019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사항,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학별 특별 전형 및 특성화 학과 등을 설명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이나 학부모는 전국 206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꿈드림 홈페이지 또는 당일 현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